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전화 연결만 하다가 이렇게. 그러게요. 네. 근데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어요? 요즘 이제 유세 기간이다 보니까요. 어허. 요새처럼 마이크 잡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예,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다들 양해하실 겁니다. 예, 예. 선거 기간이고요. 예. 전국을 다니시면서 계속 그 유세하고 계신 거 저희들도 계속 보도로 접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세대 포위론 2030과 60 이후 세대가 이 중간 세대를 포위해서 지지세를 넓힌다는 말씀. 지금 어떠세요? 확인하시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고요. 우리 당의 원래 전통적 지지층에 더해가지고 네. 신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그리고 호남에서의 새로운 지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가지고 예. 선거를 치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저랑 인터뷰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이준석 대표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두 가지 큰 끝내기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지지층 그동안 살짝 지지를 안 보내주셨던 분들이 결집해서 지지를 보탤 것이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효과로 인해서 2030 여성분들이 결집해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그런 희망 회로를 이제 돌리고 계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예. 예를 들어 전통적 민주당과 진보 지지층의 결집을 얘기하셨다면은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도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아하. 네, 그런 상황이고 네. 2030 여성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할 것이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어이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항상 지적되는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2030 지지층이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찍기가 어려운 것이었고 네. 실제 여론조사표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진보 진영의 여성 유권자들은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성이 여러 네. 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보수 진영에서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정권 교체층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를 주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아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줄 이유가 있겠느냐. 네. 여가부 폐지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대신에 그러면은 그 대안이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욕설을 했던 그런 후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바로 주말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야권 단일화 효과가 나려면 주말에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라는 거는요. 네. 제가 항상 어느 방송 나가나 얘기하지만요.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정책 선택을 한다면은 저희가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보통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행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다할 것도 없지만 또 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뭐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뭐 쭉 접하셨고 많은 말씀 주고 받으셨겠지만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어떤 불편한 느낌을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겉으로는 또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것이 단일화의 실패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시간차 공격인 게요. 그게 네. 그때 드러난 것처럼 2월 9일에 아니면 2월 8일쯤에 국민의당 측 모 인사가 저에게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인 경로로 이태규 의원에게 답을 한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어떤 안철수 대표가 선거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당 차원에서 당연히 그 뒤에 예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 그게 기분이 나빴다면은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기분이 좋을까요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당 쪽에서 뭐 협의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태규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요청을 했죠. 그 인사가 누구냐 도대체 국민의 당내에서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겠다. 혹은 다른 이준석 대표에게 제안을 했던 그 인사가 도대체 누구냐 밝혀야 한다. 어떻게 보세요? 안 밝히실 예정이십니까? 아니 당연히 그분도 그런 네. 제안을 하시고 그런 기획을 했을 때는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일 테고 아하. 그런 얘기했을 텐데 저는 뭐 이태규 의원이야 뭐 저야 한 얘기를 네. 저랑 한 얘기를 밖에 공개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겠지만은 저는 그분이 뭐 선의로 기획했던 것을 밝히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선의를 가지고 말씀 주신 그분의 어떤 실명 공개하지 않으실 예정이시고요. 뭐 나중에 이태규 의원이 선거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예. 그런데 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지금 글쎄요 이준석 대표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서조차 좀 대표 책임론 그리고 특히 이제 권영세 본부장께서 대표 역시 사감이나 또는 사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거두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장내에서 뭐 그런 어떤 또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랑 가장 친소 관계가 있는 권영세 의원이 총대를 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하. 권영세 의원이랑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같이 또 당무나 여러 가지 선거 사무 상의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권영세 의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는 당내 그런 소리를 대표해서 전달해 주신 것으로 뭐 당내 소리라기보다요. 네. 그 단일화만이 필승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보수 정당의 이런 새로운 선거 방식의 시도보다는 네. 뭐 이제 시즌마다 나오는 단일화 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선거 판도를 잡아보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도 나름 선의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그분들 오시면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는 단일화로 인한 또 지지율 상승 효과보다는 단독 후보로서의 끝까지 경쟁하는 다자구도 이것이 더 낫다 이것입니까?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요. 네. 그거는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단일화라는 건요. 그 해야 된다, 하면 좋다, 하자라는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목적보다는 네. 어떻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에 대해서 별로 대안이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언론에 언급됐지만은 여러 채널들이 성립되었다가 다들 결과 없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가 빠진 상황에서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안 하면 나쁜 놈, 뭐 이런 거는 전혀 논의에 도움 안 되는 거고 네. 이 단일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랑 권영세 본부장이랑 그리고 후보의 생각이 상당히 비슷하게 저희는 협의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로 접할 때 그 어제 수원 유세 원래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와 함께 참여하기로 하셨는데 2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러면서 그것이 바로 권영세 본부장이 당 대표를 향해서 불편한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10시에 네. 그 통보를 했고요. 예. 취소 통보를. 그건 왜냐하면은 원래 제가 김학용 의원 그 보궐선거 출마 김학용 의원 지원 유세를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6시에 이제 광주 충장로에서 어제 연설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도를 펼쳐놓고 오시면은 안성에 갔다가 이렇게 수원에 갔다가 광주 내려가는 동선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수원을 갔다가 안성 갔다가 광주 가고 이런 동선을 해야 되는데 김학용 의원과 약속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2시가 예. 불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권영세 의원이 이제 어떤 그 원팀 유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정을 조정해보자 해서 초기에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건 또 저희 뭐 내부 사정이라면 후보가 앞에 일정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 계획대로 2시에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일 보고 저희가 같이 유세하고 네. 3시쯤에 김학용 의원에게 가가지고 유세하면 또 되는 스케줄이긴 했는데 네. 후보가 2시보다 조금 늦게 올 걸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실제로 네. 그랬고요. 그러면서 2시에 같이 유세하는 건 저희가 포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어떤 뭐 감정적인 뭐 불만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일정상의 차질 때문이다. 저희가 일정 말씀이시죠? 공지하는 걸 보면 원래 보면 또 수원 유세가 없었어요. 아, 근데 원래는? 나중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이제 그 원팀 유세라는 좀 특수기획 유세를 하자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끼워 넣으려고 해서 넣었던 일정입니다 원래. 네. 그리고 이태규 본부장이 공개한 폭로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께서 안철수 후보 측에 만약에 뭐 사퇴하고 합류해 주신다면 이러저러한 배려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 그것이 매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분이 국민의당 측에서 먼저 사퇴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 예.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은 안철수 대표의 행보와는 별개로 네. 본인들이 만약에 합당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지방선거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공정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그건 후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 영역에서 설명한 것이고요. 뭐 안철수 대표랑 협상한 경험이라고 하면 민주당에 있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아마 네. 2015년인가 14년인가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구성하면서 사실상 당의 절반을 내주면서 합당을 하셨던 분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때도 보궐선거나 여러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네.
그게 매표 행위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좀 그런 역지사지 했을 때 본전도 안 나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저녁 8시부터죠. 예. 2차 법정 TV 토론이 열립니다. 오늘은 정치 분야고요. 윤석열 후보 지난 경제 토론에서 뭐 엇갈리는 평가들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어떻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세요? 아마 TV 토론에서 이제 보면은 뭐 백과사전식 토론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작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 아십니까? 아, 예. 예. 아리백 아십니까? 네. 이런 거. 네. 아니면 갑자기 무슨 정책에 대해서 데이터 육성 정책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네. 각자의 비전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그리고 상대가 공표한 비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허점을 파고드느냐의 문제지. 갑자기 파고 들어가지고 백과사전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윤석열 후보가 정치 분야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계시고요. 아마 우리 후보가 특히 외교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네. 뭐 예전에 경선 토론할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철학 자체가 후보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1차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좀 공격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도 하고 또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었을 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조사에서 그렇게 안철수 후보께서 하신 뒤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아마 뭐 기획된 그런 어떤 행동이셨다고 한다면은 네. 큰 효과는 보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절레절레라고 하는 거는 그 안철수 대표의 약간 트레이드마크가 됐거든요. 지난 예. 2017년 대선 토론에서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때 그거 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때는 평가가 좋았을까? 저는 뭐 어제 기획된 거기라 보기난 저는 지난 토론에서 자연스럽게 뭐 그냥 나오신 그런 동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도움은 안 됐을 겁니다. 아, 도움은 안 됐을 것이다. 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일단은 보시고요. 뭐 사람마다 습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버릇이나 네. 이런 것들. 그런데 2017년에도 그 고개 젓는 모습이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이번에도 안 됐을 겁니다. 네. 오늘 뭐 정치 분야 크게 세 분야죠.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 외교안보 정책. 남북관계나 외교안보 정책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문재인 정부와 좀 각을 세우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쪽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상당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제 후보나 정당들과 함께 뭐 대통령의 권한을 완화하고 다당제를 보장해주고 이러면서 심지어 이제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모습도 보였는데 민주당이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당장 정의당은 안 믿죠. 바로 심상정 후보가 반응했던 것처럼 예전에 연동형 비례제 논의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먼저 합의를 깨고 이제 나갔던 것은 민주당이고 저는 그래서 아마 어떤 정파도 그걸 믿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예. 뭐 조원진 대표의 그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로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그쪽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 내용적으로 그분들이 뭐 이재명 후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네.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다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아무리 이념을 띄엄다 하더라도 우리공화당과 그렇게 사실상 연정제한 비슷하게 이렇게 네. 한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보면서 느끼는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그동안 좀 벌어져 있었던 윤 후보가 앞서 있던 지지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지지율의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요. 아마 21일, 22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잠깐 한세가 출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면은 보통 여론조사에 이제 그 직군별로 이제 조사를 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직업별로. 예. 자영업자층이 출렁인 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들 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마 이번에 그 영업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네. 때문에 300만 원 지원금 때문에 많은 영향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근데 23, 24 오늘자 25일까지는 저는 좀 그것이 만회되는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짧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예. 그 300만 원이 입금된 당일에 이제 받는 느낌과 네. 그 이후에 결국에는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액수도 네. 많을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완화될 겁니다. 좀 느낌이. 네. 막바지로 가니까 이제 1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배우자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공세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만약에 그런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었다면은 특히 그 도이치모터스 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었고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하에서 네. 진행되었던 것이고 우리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실제 수사 조직과 상당한 어떤 좀 긴장 관계에 있었음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결과를 받아들인 게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리 수사 일선과의 갈등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줄곧 고위 검사였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서야 불거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김건희 배우자가 직접 소환 조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고 또 관련 계좌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김혜경 여사가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다 공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통큰 제안을 하려 그러면은 네. 이미 이제 감사와 수사를 하기로 했던 예.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적극 협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 이런 네거티브성 어떤 의혹 제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막 유권자들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면역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도 사실 오늘도 그 대장동 관련된 문건을 배수로 해서 발견했다라고 공개를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의미 없다. 이미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응하기도 하는 등 국민의힘도 역시 공세를 늦추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적어도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제기하는 것은 예.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내용이고 네.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행정가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네. 공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그 세대포 이론 질문을 드릴 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나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너무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숙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조언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준석이 했던 발언 중에서 예. 그 할당제 폐지 정도 빼놓고는 그럼 어떤 내용이 그럼 젠더 편향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네. 저는 할당제 폐지도 젠더 중립적인 얘기치라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떤 게 그럼 어떤 발언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는 또 특정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할당제 폐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수정 교수나 또는 신지혜 대표나 이런 대표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분들이 영입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저는 반대 안 되겠죠? 했고요. 할당제 예를 들어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 당에 들어오신 다음에 네. 당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발언해달라고 주문했던 것이고요. 네. 신지혜 씨는 들어오셨다가 저한테 해촉된 게 아니라 사실상 후보에게 해촉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신지혜 씨랑 방송도 많이 했지만은 저는 의견이 다르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신지혜 대표도 네. 정치인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행보에 급변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저희 당에서 계속 활동하기 힘들었던 젠더적인 문제 것이죠.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다. 아니 제가 네. 저는 그분하고 토론도 맨날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신지혜 대표가 하는 생각과 매우 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저는 오히려 그분이 편향적이라 생각하고요. 네. 제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1085님께서요. 왜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포기해야 한다고만 합니까? 이런 질문. 어떻게? 아니 서로 요구 조건이죠. 그쪽에서는 여론조사 경선 경쟁적 단일화 하자고 하는 거고 예. 저희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정책이나 비전이나 많은 것들을 가리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가 혹시 이제 포기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예우를 할 수 있으나 네. 왜냐하면 단일화 같은 것도요. 먼저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하자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 네. 내 주변에 단일화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우선 던져본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처음 화두가 던져질 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한 일주일 동안 답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만하겠다 이러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공개되는 걸 보면 그 사이에 사실 많은 제안들과 뭐 이야기가 오갔던 게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저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기하신다면은 그때 예우를 갖추겠다 했습니다. 네네. 뭐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또는 공학적인 부분을 빼고 한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를 함께 하시거나 또는 지역구에서 이렇게 경쟁하시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감정이 생긴 건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거 정도가 이제 정치에 대해 가지고 네. 뭐 많은 사람 보는 관점일 텐데요. 제가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안철수 대표 찾아갔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예. 수락산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요. 네. 저는 합당 제안도 이제 와서 이제 재조명되지만은 작년 9월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합당하자고 하면 저는 당명 빼놓고는 모든 조건을 국민의당 쪽에 맞춰라라고 제가 지시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사감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좀 가볍게 바라보는 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하고 싶은 분이 만약 저희 당내에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하. 근데 아까 제가 네.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례도 말했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모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 성향상.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이란 담론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와 대화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혁신하자. 그래서 그럼 당신이 혁신위원장 해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10개 혁신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근데 나중에 또 탈당하신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거 내막을 아시는 분이면은 저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쉬운 일로 이걸 묘사하진 않을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협상이라는 거를. 예. 그러면 뭐 혹시 그 주로 이야기하는 소위 이준석 대표의 조롱성 표현 발언 이런 것들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겁니까? 감정적인 제 게 아니고? 페이스북을 자주 보시는 분은 아는데요. 네. 저는 항상 누가 발언하면 그 기사를 그대로 링크하고 거기다 글을 답니다. 네. 글을 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명시적으로 뭐 안 후보께서 윤 후보가 도망갔다. 내가 단일화하자 그랬더니 윤 후보 도망갔다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레알 크크. 레알 크크. 이건 네네. 진짜 웃긴 거다. 우리 후보가 어딜 도망갔습니까? 아. 본인께서 원하는 방식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주장하시다가 우리 쪽에서 거절하니까 그냥 바로 철회하신 건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아전인수격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그건 비판해야죠. 네. 뭐 직접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한번 좀 모실 때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